예,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물론 미국을 자극할 만한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생중계도 없었습니다. 수위를 대폭 낮춘 열병식이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친서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제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ICBM의 등장 여부였는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부터 어제 있었던 열병식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금 녹화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그 녹화 중계 화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섭께 여쭤볼게요. 네. 자,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지난 2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예, 이번에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하고요. 어제 구구절 행사하고는 아주 그냥 극적으로 대비된다라고 봐야죠. 건군절 행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14형, 15형 다 등장시켰거든요. ICBM이 이제 핵심이었다고 할 정도로 열병식이 동원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ICBM이나 IRBM조차도 등장을 안 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만큼 한 7개월 사이죠. 예. 6월 8일하고 9월 9일이니까 그렇죠. 7개월 사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안보 사항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의 의지, 비핵화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 ICBM을 의도적으로 어제 열병식에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와 제스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쓸데없는 ICBM 등장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에 정윤 실장을 필두로 해서 특사단이 가서 지금 어렵게 물꼬를 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물론 이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지 트럼프에게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열병식 내용으로 봐서는 일본 외무상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외무상은 더 상당히 좀 전향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다라고 수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열병식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국가들과의 외교력도 상당히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제 등장한 무기들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이것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무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래식 무기 위주로 주로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요. 우리가 이제 300mm 방사포 이거는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계룡대를 타격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됐던 거죠. 그거 어제 등장시켰고요. KN-56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거 이제 어제 등장시켰는데 사실은 성능 개량한 정도에 좀 불과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야 죄송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무기 체계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152mm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152mm 구경의 포인데 그것을 이제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갑차처럼 장갑차 위에 152mm 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거리가 이제 한 24km 정도 됐는데 어제 나온 걸로 봐서 조금 앞부분을 좀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개량한 거죠. 그래서 한 50km 정도의 그런 사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지 않았는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전차 로켓입니다. 이게 이제 불세라고 하는 건데 대전차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전차를 파괴하는 로켓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거리가 한 2.5km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차의 사거리가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멀리서 우리 이제 한국의 전차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전차 로켓인데 불세라고 불리죠.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인 무기 체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물론 ICBM 개발은 해왔지만 재래식 무기도 역시나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개량도 하거나 새로운 신무기도 좀 만들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전혀 이런 군사 제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이 개량
개량을 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주체 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사 그 속도 그거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지요. 예, 자 지금 화면은요 어제 이제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녹화 중계 화면입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오전 9시 12분부터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녹화 또 편집을 해서 지금 시간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제 있었던 열병식 녹화 중계 보고 계시고요. 사열 분열 퍼레이드까지 계속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관심 두고 볼 사항이 하나가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아니었겠습니까?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나 싶었는데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신중 모드에 접한 게 아닌가.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되면 기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남북 화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동시에 그 핵무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병진 노선을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어떤 연설과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국내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만약 그것에 어떤 반하는 비핵화라는 그런 상당히 선제적인 내용이 담겼을 경우에 국내적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보수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한 연설 내용처럼 경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신문에는 전쟁 억지력 내용까지 담겼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들을 좀 김영남 위원장에게 좀 넘김으로써 김영남 위원장은 경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 부담을 좀 덜고 미국에 대한 어떤 신중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입장이 분명히 반영된 그러한 모양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금 추가한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그 열병식을 하면 항상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육성으로 무슨 연설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0주년이기 때문에 연설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무슨 비핵화라든지 또는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미국과 협상은 하긴 하는데 뭔가 도출된 성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 종전선언했고 미국과 이런 관계로 갈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이제 수교가 될 거고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했던 건 이런 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올해 4월 20날 제7기 제3차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 노선을 바꾸잖아요. 그 전략적 노선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할 때 대화라는 그 결정서를 채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한두 달 동안의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온통 경제 현장을 다 시찰하고 다녔잖아요. 시찰하고 다녔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메기 공장, 자라 공장, 감자 공장 지금 4차 산업을 얘기해야 되고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기껏 간 데가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 건설이 많이 됐고 무슨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연설을 하는데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 연설을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한 연설 내용 그리고 노동신문 사설에서 나왔던 아까 언급해 주셨던 강한 전쟁 억제력 이런 표현도 사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핵 미사일 미국 이런 언급이 다 삭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열병식의 ICBM이 빠지고
다양한 이제 기타 전략 재래식 무기들이 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미용이 아니다. 뭐 어떤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또 자체적인 어떤 그 전략 무기 그리고 주체 무기 체제를 개발을 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과시를 한 거죠. 연설 내용도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 예. 억지력을 얘기를 했지만 이전과 같으면은 미국을 비난을 하고 대미 억지력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 미국이란 얘기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초점이 아니었고 초점은 경제 발전 쪽에 맞춰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어떤 대미 태도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연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 노동신문 사설에서 있었던 전쟁 억제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와 대화 국면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결국에는 그 바탕에 핵 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저도. 연설에서는 경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어떤 핵이라든지 억지력 얘기를 안 했는데 노동신문에 그 부분이 실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그 두 개 다 가지려는 병진 노선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비공개 석상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뭐 핵을 폐기하겠다.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 확실하게 부여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명확해 보입니다. 때문에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핵, 미사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라도 이제 어쨌든 함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의가 담겼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의미를 두고 봐야죠. 예. 북한은 어제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을 내세워서 경제 건설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는 억제력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예. 억제력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거는 협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 노동신문에는 억지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 하나는 과연 주석단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해외에서 온 축하 사절단이 몇 면도 공개가 됐는데, 글쎄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제 중국에서 최고 네. 인사로 지금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요. 왼편에 앉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함의해주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북중 관계 많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지금 이제 리잔수가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 있는 걸 보면서 2015년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제 서열 5위인 류인산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어제처럼 똑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행사는 오후 3시 반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열 5위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어제는 이제 서열 3위를 보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뺀 거의 최고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도 이에 못지않게 축전을 또 보냈고요. 또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 경축 행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중국의 서열 9위, 8위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 건데 이것은 지난 6, 7년 동안의 북중 관계에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참모부로서 같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고민해 나가자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백이 과거와 달리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방중을 했기 때문에 답방 형태로 시진핑 주석이 올 차례 오지를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 직전에 뭐 경고 메시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죠. 중국 배우론을 거론했는데 무역 전쟁 관련해서 언급을 같이 하면서요. 자, 그런 것도 어떤 좀 어느 정도 의식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예, 충분히 의식했었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 시진핑 주석이었으면 저는 평양 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물론 트럼프가 트위트를 해서 그 북미 핵 협상에 중국이 상당히 방해꾼, 회방꾼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의 트위트를 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결국 시진핑이 방북을 하지 않은 결과를 나왔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는 시진핑이 북한을 가든 안 가든 계속 무역 전쟁 할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서열 3위를 보내고 또 4위를 뭐 베이징에 있는 뭐 북한 대사관에 보내고 하면서 상당히 이것을 좀 뭘까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은 많이 보였지만 제가 보기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북이 가려고 했다가 무산된 것은 제가 보기엔 북중 관계 상당히 큰 훼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3번이나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갔다 왔고 아직까지 2013년도 시진핑 임기 시작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번에 북한을 시진핑이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이제 북미 협상에서 미국 쪽으로 초점을 둬야 되는구나.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못 오는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이 이번 방북 취소로 나온 결과는 결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은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북한의 신뢰를 잃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제가 시진핑이었으면 갔을 거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걸 좀 어떻게 지켜봤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ICBM 등장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대화 국면이 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사실상 미국의 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래도 발언이든 뭐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이제 이 ICBM을 내놓고 또 발언이 이제 뭐 아주 세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예. 이게 뭐 전략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공경에 처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국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성의를 보여준 거잖아요. 구구절 예. 행사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 당신도 여기에 걸맞은 성의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좀 추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략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열병식에서 성의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요. 친서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친서 내용에 뭐가 담겼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과거에도 친서를 세 차례 정도 보내주고 이번 4번째 친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 친서 내용에 따라 북미 관계가 확연히 달라질지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우리가 기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핵폐기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뭐 핵신고를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친서에 담는 그러한 무모함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 하겠네요. 예, 아마 그 뭐 제2차 남북미 정상회담 다시 트럼프를 만나길 바란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상호 신뢰를 강조를 하고 관계 개선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특사단이 방북을 하고 그 자리에서 2년 내에 비핵화하겠다, 임기 내에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특사단은 그 볼튼이나 뭐 볼튼 측하고 전화 통화를 했든 해서 하여튼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미국 쪽에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친서라는 그러한 공개적인 물론 뭐
대통령만 읽을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는 걸로 보면 계속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슬슬 다 새어 나와요. 뭐 워싱턴 포스트든 월스트리트저널 다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무모함은 범하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ICBM 열병식에 ICBM이 등장하지 않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거든요. 정용 실장이 대북 특사단 갔다 와서 방북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여전히 이제는 미국 너네가 할 때다. 종전선언 니네가 할 차례다 얘기를 했고 동시적 행동, 즉 우리는 이거 했으니 이제는 너네가 할 차례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의 어떤 선제적인 태도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친서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서로 친서를 지금 주고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친서를 보내서 또 그게 또 세간의 또 주목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좀 상당히 좀 서로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친서라는 게. 근데 이렇게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친서를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서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이제 따뜻한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 전화를 통하면은 그 감정이 섞여 나오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안 섞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연애 편지를 많이 써봤지만 연애 편지 쓸 때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SNS를 주고받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다르거든요. 감정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정선이 다르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글을 다시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토의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절제된 용어와 절제된 제안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도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담을 위해서 또는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북미 정상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분위기가 예전과 좀 조금 달라져서요. 글쎄요, 지난번에 특사단 방북해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70주년을 맞아서 한 열병식 분위기도 예전과 달리 좀 미국에 원활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떤 대목에 신경을 써야 될지 물론 이제 의제 중에 비핵화 협상이 제일 중요할 텐데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정용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 의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판문점 선언 이행 점검 및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책, 항구적 평화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뭐냐. 첫 번째는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금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돼요. 그거는 뭐 제가 큰 문제는 아니고 평화 부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비핵화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포커스는 비핵화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즉 특사단이 갔다 왔지만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즉 두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 그 비핵화 실천 방안을 어떻게 합의를 해내느냐.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계속 요새 그 미디어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타 이제 의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두 정상이 백두산을 같이 오를 수 있을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오를 것 같지는 차 타고 오르겠죠. 아마 김정은은 이제 몸이 뚱뚱해서. 상징적인 어떤 특별한 일정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지난번에 더보다리 우리 산책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뭐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저도 이제 막 웃음이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을 한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도 하여간 뭐 좀 걷는데 좀 부담이 되죠. 게다가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리거나 뭐 또 산악 행군을 하거나 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트레킹하는 거는 뭐 부담이 없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것은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산 트레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백두산 트레킹이 되면은 나중에 한국인들한테 백두산 트레킹이 관광 자원으로
또 관광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북한으로 봐서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북한 열병식 그리고 북미 회담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